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장 초반에 올라가는 1.5%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장중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등락 3% 구간 안에서 이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투자 심리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투자자의 심리 측면에서 아직은 리스키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거는 추가적인 등락폭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래도 단기적인 이평을 돌파할 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을 만들면서 떨어져 내리는 단기적인 매물대와 캔들들이 가격을 이렇게 수렴시키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돌파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격도가 꽤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진입을 시도하다가 빠지는 흐름이 나온 거예요. 기울기 자체가 너무나도 급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의 공간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 심리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을 만들러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장 같은 경우도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의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데, 어제 초반까지 올라온 이 반등 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면서, 만약에 200일선이 돌파됐다면서 숏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면 대부분 청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숏에 대해서 길게 못 가져가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3일 동안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손절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수익을 노리면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뒤늦게 어제 상승 구간에 배팅을 하셨던 분들은 장중에 또 물려버리는 흐름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공수교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숏 같은 경우가 지금 청산 압력을 계속해서 받았고, 그러한 이유로 3일 동안 어느 정도의 물량들이 정리가 된 상황에서 매수 물량을 노리면서 어제 같은 경우 들어오셨던 분들이 장중에 상승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물려버린 분들이 생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오늘의 시장 자체는 또다시 하방을 좀 더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무조건적인 하락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기울기, 즉 접근하는 기울기 자체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수평적으로 만들어주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 급한 기울기에서 지금은 하방으로 심리가 빠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수렴 구간이 잡힐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원칙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분할 매수 방법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최소한 캔들이 단기적인 이평 위쪽에 있는 거를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구간이에요? 급하게 쏟아지던 캔들이 아직 여전히 하방에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러한 하방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지는 건 뭐예요?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가 높아진다,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 구간을 피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 이런 식의 낙폭을 보이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차라리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변동성을 줄이는 구간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 방향성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사실상 가장 보수적이면서 안전한 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투자 자체는 리스크를 줄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 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한번 살펴본다면, QQQ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최근 매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던 상황이에요. 그쵸? 이틀 동안 많이 터졌다가 어제는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상황입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리스크함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방을 도전할 수 있는 V자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이날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까지 위협을 당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 매수 물량이 매물대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낙폭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의 하락은 1파동만 온 상태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2파동으로 강하게 내리꽂았던 걸 생각을 한다면 1파동만이 진행된 상황에서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하락의 위험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가 뚫린다고 한다면 손절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세배 레버리지를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뚫리고 추가 2파가 나왔을 때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올라오더라도 돈이 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1, 2배짜리 원지수를 추종하는 QQQ 같은 상품을 저가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현금을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모아가시는 방법을 쓰면 결과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부분은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신념과 투자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사고 파는 거잖아요.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저는 일단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역시도 어제 3%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낙폭으로 보자면 거의 6%가 움직인 거예요. 하루 만에 6%가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 물린 분들, 단기입형 인근에서 물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세배 기준으로는 15% 가까이가 물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에서 선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입형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격도를 줄이는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장중에 거의 6% 가까운 낙폭으로 하방으로 내리꽂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 양봉이 나오지가 않는다면 최소한이라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평선을 급격하게 돌려놓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이 부분을 하방으로 뚫어버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당분간 시장이 좀 더 낙폭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코스피나 코스닥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국내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함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자 밀어 올려주는 어떤 동학개미 운동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자, 지금은 제 생각에는 자, 유동성 환경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같은 경우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 사는 데 있어서 이율이 한 2.5% 정도에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죠. 그렇죠?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때처럼 공급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매도 물량 자체는 거의 다 프로그램 아니면 기관들이 팔고 있고 또 외국인들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입형이 여전히 위쪽에 있고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들어가시는 거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비투라던가 이전의 이 경험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밀어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방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만약에 이전에 만들었던 서킷이 걸렸던 이 저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낙폭 자체가 훨씬 커질 수가 있어요. 그 리스키함은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시장을 비관하는 폭락론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상승을 기대를 하려면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는 이러한 흐름 자체를 돌려놓는 혹은 지지하는 흐름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여기는 하루 만에 빠진 변동성을 2, 3일에 걸쳐서 조금씩 도전하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 만에 이만큼을 뺐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이렇게 공든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든탑을 열심히 쌓았는데 보니까 제 평단이랑 가까워졌어요. 누가? 공든탑을 쌓은 사람들이 개인의 매물대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물대가 나와버리게 되면 개인 매도가 발생하게 되면 기관도 프로그램도 다시 꽂아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낙폭 자체가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더 커지는 심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개인의 매물대가 존재하는 구간까지 올라오고 나서 이 부분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기관 매수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준다거나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상승 자체는 사실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고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힘든 등산의 끝에 정상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역배열 투자라는 건 뭐예요? 힘들게 올라가고 나면 엄청난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 게 시장이에요. 이 매물대가 지금 이 위쪽에서 다 본전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승이 그렇게 우리가 열광할 만한 상승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배열 구간이어서 이런 식으로 단기입형이 무너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면 당연히 하방에도 강한 매물대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이라는 기대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역배열이 잡힌 구간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다
투자 매물, 즉 본전 심리들로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개인이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과연 이전에 유동성 공급이나 투자 심리처럼 뜨거움을 가지고 이 부분을 돌파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시장은 비관과 불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팅하는 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영상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법에 대해서는 힌트를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힌트를 이해해서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불안한 사람들은 보통 시끄럽게 투자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투자가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시끄러움에 내가 흔들리게 된다면 내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올라오면 다행이네, 강한 낙폭을 회복했구나, 그러면 이제 방향을 확인해 보자, 이런 식으로 내 투자 자체, 즉 남들이 여기서 얼마를 벌었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해진 상태에서 나는 투자 방향을 정하겠다라는 마음의 평화 혹은 안정감, 그러니까 지금 숏을 칠지 롱을 칠지 왔다 갔다 하고 계시면 투자를 하면 안 되시는 상황인 거예요. 방향을 정할 거면 하나의 방향을 정해서 우직하게 내가 정한 원칙으로 매수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불안감을 버리고 내 손절 컷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지켜보는 거예요. 결국 그런 식의 대응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에는 다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사야 될지, 무엇을 살 예정인지 장이 시작하기 전에 혹은 장 초반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같은 경우도 새롭게 들어간 투자 포지션은 이득으로 전환이 되었고 매수하고 그냥 잔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원칙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만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